네, 네. 이제는 조금 저희가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 된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들려온 그 큰 지진 소식은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지금 시시각각 뭐 사망자 규모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현재 상황들 좀 짚어보고요. 우리가 또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 없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오셨고 지금 이제 한국 국적이십니다만 고향이 튀르키예이신 알파고 신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마음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 영상들 보시면 그 나라 출신 아니어도 사람의 좀 약간 심리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 안 나왔는데 거의 좀 약간 헐리우드 영화 마냥 이렇게 사람이 차 타고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양쪽에 있는 건물들도 동시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진 거 아니고 동시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다가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날려오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블랙박스에다가 찍혔거든요. 네네. 그 장면을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 아니라면 볼 수가 우리 없잖아요. 한국의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건 안 나오지만은 저 알파고 씨가 보시고 계시는 그런 영상에는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뭐 튀르키예 빨리 구조를 좀 해야겠다 이런 뭐 움직임이 있긴 한데 현재 지금 그 피해 규모가 집계는 되고 있습니까? 집계는 되는데 구조를 하다가 시체네 하면 이제 그거는 죽었다는 걸로 집계가 되는 거지. 그 안에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몇 퍼센트가 이제 구조될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 제일 적게 나온 숫자는 지금 6,000명으로 예상되고 6,300명 이제 뭐 집계 공식 집계가 나오는데 WHO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2만 명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1999년에 있었던 이스탄불 지진 때는 그때 전날 숫자는 그 일어나고 이제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겨우 1,000명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지진 때는 17,000명이나 18,000명이 돌아가셨어요. 첫날 발표는 1,000명대였는데 결국은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피해자가 나온 거군요. 근데 여기 지금 지진 일어난 곳이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의 수도 쪽, 터키의 그 제일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아니고 약간 좀 시리아 국경 쪽에 있는 곳이라면서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일단은 가지안텝이 지금 핵심이고 가지안텝은 어떤 도시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울산하고 장원에 이렇게 좀 약간 협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튀르키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경제 발전이 그렇게 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좀 약간 아프가니스탄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좀 약간 선진국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 도시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지안텝이고 가지안텝 인구는 200만 명이고 200만 명이나 그 가지안텝이라는 도시는 튀르키예를 아랍 세계랑 연결시켜주는 두 개 도시 중에 하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의 몇 퍼센트는 아랍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또 시리아 사람들 많이 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가지안테프는 2002년 이후로부터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 정권이 좀 약간 자기 성적을 좀 보여주려고. 에르도안.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약간 내진 설계가 좀 약간 부실한 부분들 너무 좀 많았거든요. 급하게 신도시 비슷하게 막 그 건물을 올리다 보니 제대로 된 내진 설계도 좀 안 하고 급조한 건물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진에 훨씬 더 취약했을 거. 제 이모가 거기서 살아요. 이모님이? 이모가 거기서 살고 이제 이모하고 딸 2명. 근데 이모는 또 그 와중에 일이 있어서 잠시 이스탄불에 갔었는데 아침 일어나봤더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한테 제 조카들이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연락이 없었다가 간신히 연락이 된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이제 그 이웃들 덕분에 제 조카들이 좀 약간 신석이 좀 빠졌는데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은 이제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모가 지금 안텝 가려고 하는데 가지안텝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또 없어요. 왜냐면 그 교통도 지금 마비됐어요. 교통 마비된 이유는 두 가지. 그 큰 고속도로들도 그 와중에 너무 빠르게 공사를 했는데 또 거기에 이제 과실 공사들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깨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공항들 중에 몇 개는 또
안 되겠죠. 예,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들도 부실 공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발주로부터. 특히 가지안테프에 붙어 있는 하타이라는 도시가 지금 아마 제일 피해가 컸을 거예요. 그 도시가 나름 큰 도시이거든요. 항구도 네.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공항을 몇 번이내 그 지지 학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그 보고서를 올렸어요. 여기에다가 공항 만들면 안 된다. 지진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공항 지진 같은 걸 때군요. 지진 때. 예. 만들면 안 된다는 아니, 정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공항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그쪽이? 그렇죠. 왜냐하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몇 가지 그 지작판이 이렇게 겹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주기적으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린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냐면 네. 아나톨리아 지각대하고 밑에 있는 아라비아 지각대, 그 우리 중동이라고 하는 네, 지역의 네, 네. 지각대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각이 판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곳이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똑같은 지역에서 500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200년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큰 지진이 예. 그 위치로부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위치로부터 한 200km 북쪽에서 2년 전에 3년 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리학자들이 여기 200년 전, 500년 전에 있었던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 올 것 같아. 조만간 우리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진 예측이라는 게 워낙 어렵긴 하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을 막 좀 급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급하고 지우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예전에 지웠는데 그래도 좀 약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좀 약간 대비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요. 지금 현재 뭐 구조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튀르키예에서 이제 등록된 이제 구조대원 숫자는 12,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적게 잡아도 네. 무너지는 아파트, 집 아니고 이렇게 큰 건물, 아파트가 6,000개 넘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당 구조대원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2만 명을 올렸거든요. 2만 명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건물당 3명이에요. 네네. 그래도 지금 이 6천이라는 숫자도 제일 적은 숫자예요. 만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직도 통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거 뭐냐면 정부가? 예. 네. 이걸 이제 그 정부가 관리하는 이제 구조 팀이 있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그 기관인데 네. 이걸 아파트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군인들을 동원시켰어야 돼요. 그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5시간 만에 했어요. 지금 35시간 안에는 많은 사람이 그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다. 특히 하타이라는 도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에 있는 도시는 네. 야권이 시장으로 출마했던 도시예요. 그 야권이 당선되는 도시예요. 정치적으로. 에르도안과는 상대편인. 예. 네. 그래서 거기 네. 있는 지금 유일하게 BBC가 여기를 지지를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 안 나와요. 튀르키예 국내 언론에서. 네. BBC가 지지를 했는데 BBC에 그 나온 영상들을 보니까 웬만한 시민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 입양된 아이들이에요? 왜 여기에다가 누구도 안 봐요? 그게 구조하는 거랑 이 응급한 상황에 구조하는 거랑 정치적인 상대나 아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와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는 분열이 너무 심했었어요. 와, 그렇다고 구조대를 좀 차별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구조대도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왜냐면 건물 하나당 적어도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하나당 2명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죠. 그리고 전화도 안 했대요. 다음에 드릴게 연락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네. 그쪽 도시들에 있는 시장들에다가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는 잘 지킬 거야. 우리도 지금 구조대로 보내줄 건데. 지자체도 잘 협력해달라 네. 이런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도시들의 시장들이 전화 받았다는 거 언론에 나왔는데 그럼 하타이 시장이 나는 왜 전화 안 받았지? 다들 전화 받았는데 그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피해 있는 지역의 시장들에게는 전화를 했는데 네. 야당 소속 그 당선된 그 해당 지자체는 전화도 안 했었다. 처음엔 전화 안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론이 나빠졌는데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지금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좀 약간 뭐 사람들 보고 알파고 너무 냉정하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더 이상 건물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제가 버리는 상황이고 추워서. 구조가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밖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얼어서 죽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또 영상 하나 나왔는데 어떤 여성분이 울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을 살리고 이제 탈출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여기서 나시고 추워서 죽었다. 아니 그 뭐 응급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 뭐 그렇죠. 대피처 시설 게 같은 게 설치될 거 아니에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약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BBC가 그걸 찍었어요. 약탈이요? 약탈. 시민들이 약탈하고 있어요. 왜냐면 누구도 안 오니까 물도 없어요.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들어가고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군요. 예. 그리고 그것도 너무 늦게 선포했어요. 정부가 원래 단계들이 있잖아요. 1급, 2급, 3급, 4급, 5급. 이제 4급으로부터는 이제 외국 국가들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혼자서 부족하다. 그것을 애초부터는 선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늦게 선포했어요. 외국에 당연히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고 피해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선생님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무슨 상황이냐면 그 네. 아파트라는 기구는 인정을 해야 될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에르도안 정권 때 또 몇 개 지진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네. 비교적으로 예전에 똑같은 크기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아파트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사람들 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보기에는 아파트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진의 관리를 역시 잘할 거다라는 그 방심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애초에 그런 메시지를 깔고 시작했는데 또 중간에 외국 국가들 우리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지금 놓친 상황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에르도안 정부의 입장에서 해외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국내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 경제 위기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얼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실제로 투르키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지금은 원래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에르도안 정부가 시장을 지금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학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에르도안이 지금 보이지 않게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1달러가 18리라예요. 에르도안이 개입하지 않으면 25리라까지 떨어질 텐데 왜 안 떨어지냐? 올해 이제 선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2023년은 선거해야 되는 날인데 그 선거를 언제 할 건지도 선포하진 않아요.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를 할 거다. 한국이 지금 예를 들면 2023년에 선거를 한다면 2022년에 대충 언제 할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뭐 미리 다 알죠. 그렇지 지금 같은 2023년인데 같은 해 올해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건지가 선포 안 됐어요. 선거 일정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선거까지는 18리라 19리라 지경에서 달러를 잡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툭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웬만한 뭐 일반적인 서민분들, 시민분들 사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팍팍한 상황이 꽤 오랜 기간 이어졌겠군요. 정말 제가 튀르키예를 떠났을 때는 맞벌이 안 해도 잘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몇 년도입니까? 저는 2004년에 떠났어요. 에르도안 정권의 2년째, 3년째 때는.
근데 지금 내 동생들이 다 의대를 하나는 고급 간호사 좀 약간 일반 간호사로 좀 다르고 네. 하나는 의사예요. 네. 지금 의사의 월급으로 아이폰을 살 수가 없어요. 한 달 월급으로 아이폰을 못 사요. 예. 이제 알아서 계산했어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면 어쨌든 튀르키예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물론 좀 약간 신입 의사이다 보니까 월급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신입 의사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신입 의사가 자기 월급으로 아이폰 못 사요? 아 그럼 뭐 다른 뭐 아이폰도 못 사고 예를 들면 그냥 뭐 식료품 물가라든지 이런 거 뭐 월세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비싼 많이 오른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여동생이 이제 고급 간호사인데 그 네. 일반 간호사에 비해서 월급이 높아요. 왜냐면 4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네. 제 지금 여동생이 가끔씩 또 안 되니까 제가 중간중간 돈을 붙이기도 해요. 보내줘요? 예, 여기서? 왜냐하면 월급의 거의 반이 월세로 날라가요. 경제 상황도 쉽지가 않고 뭐 정치적으로도 하여튼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 지금은 저는 네. 지진에서 지금 건물에 갇혀 있는 분들도 아직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십만 명 사람이 노숙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현재. 추운데 지금. 예, 인구가 춥고. 많죠 그쪽에. 가지안테프만 200만 명이에요. 나머지 주변 도시들도 100만 명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그쪽 지역이 네. 예를 들면 조금 더 안쪽이었으면 거기는 완전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인구가 좀 약간 비교적으로 덜 텐데 이건 조금 더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구들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약간 높아요. 네, 경제 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사 와요. 아 거기도 꽤 그래도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 안테프는 진짜 대도시에 200만 명이면 그렇지. 대도시죠. 네네네. 그 지금 튀르키예는 못 가시죠? 저는 그거는 이제 못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15년이 마지막이었어요. 2017년 때는 체포위원장 나왔고요. 원래 이제 저 얼마 전에 뭐 사우디 갔다 오면서 사실 이제 그 뭐 네온시티나 이런 거 이제 취재도 해오셨고 그걸 이제 저희 3프로에도 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좀 뵀었었는데 아 지금은 진짜 뭐 하나 여쭙기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아니 언론을 위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 물어보시면 답변을 네, 해야죠. 그건 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뭐 도로나 이런 뭐 수도 전기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돼요. 당연히. 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좀 도와주려고 시민 단체들이 갔는데 네. 갔던 사람들이 제가 또 트위터에서 확인했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그분들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들이 프로가 아니라면 구조 대원으로서 프로가 아니라면 여기 오지 마요. 오는 순간 니네들도 이제 피해자야. 아 니네들도 난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아. 선생님 그 지진이 얼마나 심각한 지진이라면 핵폭탄 몇 개 정도의 몇십 개 정도의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아니고 도시에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망했어요. 아. 갑자기 몇십만 명이 노숙인이 되는 지경이에요. 거기다 이제 기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좀 약간 정서적으로는 한국이랑 다른 거 뭐냐면 제가 어떤 방송에서 말하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부 지역에 가시면 어떤 도시 스타일이 있냐면 성씨가 아파트 하나 지우고 그 성씨가 그 아파트에서 살아요. 예를 들면 정프로이니까 아파트 이름도 정씨 아파트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무너지면 가문이 날아가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이 아파트에 살았다가 제가 예를 들면 아파트 날아갔어요. 그럼 나의 친척들이 다른 도시들에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 그냥 가문 자체가 그냥. 예, 그래서 밖에 나오면 그냥 자기 친척들도 없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또 문화가 또 예. 있군요. 바로 노숙인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하타에서 제 엄마의 사촌 동생 2명이 교수인데 네. 이제 그분들의 엄마 아빠가 앙카라이니까 그분들도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앙카라에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뭐 나머지 분들 친척이 없으면 그냥 노숙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급파를 했고 아마 유럽 국가들 뭐 심지어 뭐 사이가 좀 안 좋다고 알려진 그리스 같은 데들도 그리스뿐만 아니에요. 아르메니아도 지금 뭐 트럭 몇 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구조 그리고 구호를 위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요거 접근도 아주 쉽지는 않겠군요. 이분들이 접근하기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라는 그 기구는 동시에 이제 구조 활동도 해야 되고 네. 또 동시에도 갑자기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관리가 안 되면 갑자기 많은 트럭크가 한 도시에 들어오면 또 그 물건들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면 또 거기서도 약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이 나와서 우리는 관계자예요.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암시장에서 발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과 터키는 굉장히 그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는 나라고 형제 나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실제로 한국 분들도 터키를 좋아하고 터키도 또 그런 한국 전쟁 때도 많이 이런 기회에 한번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히 말하자면 저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9년 대지진 때는 이스탄불 대지진 때는 이제 정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불인가 5만 불인가 그 정도 그 몇만 불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국 지식인들이 너무 좀 약간 열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나라고 부른 나라한테 고작 이 정도 지원금을 보내준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식인들이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을 시켰는데 99년에 그때 거의 50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돈이 그래요? 모았거든요. 그 네네네. 지식인들이 만드는 그 모금 활동 덕분에. 근데 이제 그러한 뭐지 노하우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드라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어서 그런지 이번 한국 정부가 지금 거의 60억인가 그 정도로 큰 돈을 보내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원들도 지금 출동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사이에 좀 많은 거 발전했구나, 많은 거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지금 뭐 우리도 역대 최대로 많은 인원을 지금 빨리 급파를 했고 한 분의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열심히 아마 노력을 좀 할 테니까요. 예, 우리 알파고 신하 씨도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어떻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에서 오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텐데 또 아침에 이렇게 출연해주신 우리 알파고 신하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 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 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